시작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족수를 채우고 이렇게 바로 개회 선언을 하게 돼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4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당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선에서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새로운 기대를 출범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 제게 부여된 총선 승리의 지상과제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중앙위원 동지들께서 만장일치로 선택해 주신 혁신의 원칙을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오늘 비대위는 우리 당의 혁신을 총선 승리로 이어갈 매우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중앙위원 동지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국민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민주주의는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관계는 한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이제 막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의 큰 변화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 승리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대위와 비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딛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서에 기댄 분열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고 무능하고 무도한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와 통합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드는 일, 통합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일,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낡은 이념 정치를 심판하고 지역주의 정치의 기득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새 인물들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희망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디에서든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혁신을 선택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승리를 위해 선대위,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회 직전부터 정족수를 넘는 많은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후보로 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정족수를 못 채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중앙위원들은 반드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제가 당 지도부에 확실히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 3차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저 자신도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 19명의 국회의원이 당을 나갔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것은 저희 당의 대단히 큰 손실이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저희 최고위원들의 결단으로 당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되고 또 오늘 비대위가 추인됩니다. 사실상 전당대회만 치르지 않았지 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저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와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제3당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총선에서 한편으로는 거대 새누리당과 싸워야 하고 한편으로는 제3당과 경쟁해야 되는 2중, 3중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총동원하고 똘똘 뭉쳐 단결해야만 이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집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팔로워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당은 팔로워십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도부가 수시로 교체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중앙위를 마치면 새 지도부가 정말 당의 승리를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 당원들은 이 새 지도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원하는 충실한 팔로워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되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중앙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님들께서는 좀 단상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여기 당에 온 이래로 좀 여러 각도로 함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이 비대위야말로 무슨 모든 것을 다 참 극복을 하고 초월한 이러한 비대위로 발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 끝에 오늘 오신 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성향으로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누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비대위가 발족을 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당을 보다 활력 있게 끌고 가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담당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밖에서 갑작스럽게 이 거대한 정당에 참 책무를 맡는 자리에 임하면서 저 사람들도 많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별로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거대한 이 정당을 갖다가 어떻게 살려서 정말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할 적에 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정당이 될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당 내부에서는 서로 막 갈등도 있고 서로 질시도 오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서로 참 사랑도 오고 이런 속에서 안정과 역동성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와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정치 이론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인상을 갖다가 심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불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해가지고서 이 4월 3일에 13일 선거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꼭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모신 비대위원 6분을 모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로 해서 4.13 총선의 승리를 이루하고 나아가서 내년도 대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십시오. 할까요?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조금 전 중앙위원 여러분이 인준해 주신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이 비상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해 중앙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상체제라는 것 자체가 당이 어렵고 위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야권과 정치권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야권은 서로에게 치명적 반응으로 불행을 하고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굳이 경제 지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구종개혁만이 살 길이라며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일방적 진단과 독선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후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평범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 당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했고 국가경제 또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양극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의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 불평등을 가져왔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국민 통합과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나아야 하는 포용 성장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사회갈등의 해법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사람이나 세력이 없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 공천 경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주주의라면 공천 결과는 야당의 의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정책과 사람은 같이 가야 합니다.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권 역시 총월소 총선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연쇄 탈당으로 당이 붕괴할 것이라던 각종 언론의 전망은 이미 빗나가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지난 2주간 하루에 1점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낙제점이라 하더라도 77일 남은 총선까지 하루 1점씩 전진하면 우리는 승리에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단호한 결의와 행동만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당과 소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 용기스러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참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갖다가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정훈 원내대표까지 모시고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만세를 보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